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주제는요. 이전에 다른 어떤 주제들과 다르게 이 KF-21 보람의 전투기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이 KF-21 전투기 분석이 아니고요. 이 KF-21 보람의 전투기를 만들고 있는 대한민국이 왜 대단한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이제 의미, 개발을 갖는 이제 진행하는 의미가 네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국뽕, 왜 진정한 국뽕을 이제 가질 필요가 있는지 그냥 뭐 넓게 무슨 성능이 어떻고 뭐 이런 거 말고, 그렇죠. 예, 뭐 수출이 어떻고 이런 이제 국뽕 말고 이 도전하고 있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KF-11에 갖는 의미. 이게 남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오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KF-21 전투기를 만들고 있는 대한민국이 왜 대단한 것인가?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전투기 개발 시도를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방향이 그동안에 이제 어떻게 흘러왔는지 보면은 네. 우리나라가 참 대단하다. 왜냐하면 기존에 그 전쟁 2차 대전 끝난 직후에 네. 제트 전투기 시대로 이제 돌입하면서 그렇죠. 제트 전투기를 이제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거나 양산 배치한 나라가 그렇게 실제로는 많지가 않죠.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미국 북미 대륙이죠. 캐나다 포함해서 북미 대륙, 미국 네. 중심으로. 네. 그다음에 이제 동유럽을 포함한 이제 서유럽 중심의 어떤 전투기 개발. 여기서 동유럽은 이제 훈련기, 어떤 아우무스 훈련기를 좀 시도를 했기 때문에 포함을 시켜주는 거고, 항공산업 최초의 뭐 기반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유럽 전체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이 이제 현재 러시아, 뭐 아주 뭐 오랜 전투기 개발국이죠. 유명한 하여튼 뭐 전 세계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일부를. 맞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이 이제 딱 등장을 하죠. 등장을 하고 있죠. 뭐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네네. 그렇게 나눠 보면은 나머지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냐, 시도가 없었냐, 그다음에 자국산 전투기가 없었냐, 있었죠. 있었는데 대부분이 뭐 시도는 뭐 화려했어도 실패를 거의 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로는 아예 그 후속 기종이라든지 뭐 그 사업들이 유지되지 않는 나라들이 다 많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제3국가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나머지 국가들 네. 서방 측과 공산 측을 제외하고서 나머지 제3국가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서방 국가에 들어가면서 좀 친미 국가면서 네. 대단한 거죠. 지금 KF-11 개발하는 게. 그렇죠. 스토리를 살펴보면은 네. 우리가 상당히 안정적이고 탄탄하게 진행을 하고 있구나. 그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 네. 자, 그럼 대표적으로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유럽 전체를 포함하고 아시아권에서는 뭐 중국이라든지 그리고 러시아도 있군요. 이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어떤 나라들이 이 제트 전투기 개발을 시도했습니까? 가장 먼저 1945년 이후에 네. 제트 전투기 그 개발 시도한 나라는 생각지 않게 저 멀리 남미, 어디요? 저 멀리 남미 국가, 남미 국가의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예. 예. 그러니까 1940년대만 해도 전반적으로 경제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50년대 중반부터 이제 경제가 망하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르는데, 네네. 그 아르헨티나가 그 제트 전투기를 개발하고자 처음에 이제 설계해서 내놓은 게 이름이 네. 풀키. 풀키? 네. 저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뭐 풀벌레도 아니고 풀키. 네. 그래서 이령을 이제 시도를 이제 설계를 하는데, 네. 뭐 제대로 뭐 비행도 못 시키고, 그러니까 좀 지지부진했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완성하고자 어떤 박사님들을 이제 초빙을 합니다. 설계 전투기를 설계해 본 분들, 경험이 아주 많은 분들을 초빙을 하는데, 전통적으로 뭐 이게 서방 측에서 데려온 게 아니라, 아니에요? 네. 네. 그 실업자가 되신 분을 이제 모셔옵니다. 그게 누굴까요? 제가 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독일 쪽 박사님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실업자가 된 나치 독일. 그 밑에서 아주 유명한 박사님, 쿨트 탕크. 이분이 어떤 전투기, 대표적으로 어떤 전투기를 만들었냐면은 네네. FW190 포켓 불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치 독일이 이제 전쟁 이제 한참 진행할 때 거의 뭐 넘버 1이다, 넘버 2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경쟁하던 그 전투기를 이제 설계하신 분이죠. 그래요. 이거 저기 좋아하십니다. 유승식 우리 그 대표님이. 예. 아주 그 모형으로 좋아하시는데 그거를 설계하시던 분이 이제 실업자가 됐죠. 뭐 깜빡이 가지는 않았는데 네. 실업자가 되니까 이제 초빙을 이제 하죠. 아르헨티나가. 그리고 이제 또 역시 그 나치 독일 그 시절에도 제트 전투기를 여러 종류를 이제 개발을 시도했고 설계를 해봤기 때문에 그러한 유형들을 이제 해봤기 때문에 모셔다가 이거를 제대로 완성시키십시오. 띄우게 좀 제대로 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불러다가
뭐 본인도 이제 원했고 왜냐면 그 당시에 아르헨티나가 이제 그 나치 독일이나 그 유럽에서 좀 이렇게 선호하는 지역 뭐 이렇게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이제 많이 선호되던. 아 그래요. 네, 지금은 뭐 아니지만은. 그 당시 아르헨티나가 좀 대우를 좀 많이 해줬나 봐요. 근데 특히 그 당시 아르헨티나 1940년대 기준으로 하면은 독일 사람들이 또 많이 와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뭐 이민자들이. 네네. 뭐 지금도 그래서 뿌리가 뭐 남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모셔다가 이제 완성을 시킨 게 풀키 2. 풀키 2. 예. 2인데 이게 제대로 뭐 또 완성을 못 해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 재정이 이제 점점 이렇게 소멸되면서 그리고 설계 디자인도 그렇게 뭐 아주 좋은 것도 아니었고. 네네. 근데 시도가 생각지 않은 남미의 아르헨티나가 자국산 전투기를 갖고 해서 그걸 해봤다는 게 시도를 했다는 게. 시도를 했다는 게. 그러면 그 당시에 1940년대 후반, 1950년대 초반까지 보면은 네. 그게 대단한 거죠. 제3국가에서 전통적인 이렇게 양진영이 아닌 제3국가에서 전투기를 개발을 하겠다고 시도를 했는데 네. 그거를 설계를 완성을 시켜준 거는 이제 나치 독일의 박사.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흐지부지 돼요. 국가 경제도 있고 재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뭐 이렇게 우리 같이 이렇게 뭐 전폭적인 뭐 이렇게 지원과 뭐 모든 관심사가 쏠린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이걸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풀키 1, 2 이렇게 하면서 생각지 않은 나라에서 했다. 그리고만 기록만 남기고 사라지고. 아르헨티나는 일단 시도했다가 결국에는 완성하지 못하고 네. 끝이 났고요. 예, 풀키 2에서 그냥 시제기만 만들어 놓고 네. 예, 제대로 뭐 이렇게 비행 뭐 이런 것도 못 해보고. 알겠습니다. 몇 차례 하다가 이제 끝났고. 예, 그다음 비주류 국가 또 어떤 국가가 있습니까? 1956년도에 인도. 인도. 예, 지금의 인도가 아니 그 옛날의 인도를 생각해 보세요. 예, 50년대 인도. 아주 못 사는 적이죠. 지금이야 뭐 나라 그 카스트 제도가 있어서 뭐 뒤섞여 가지고 뭐 잘 사는 데는 잘 사고 아주 화려한 데는 또 화려하고 그럼요. 못 사는 데는 또 아주 빈민 그 지역이 있고 네네. 아주 뭐 땅이 넓으니까 뭐 혼재되어 있어서 네. 지금 뭐 현재 21세기에 와서 뭐 아주 못 산다고 또 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뭐 수준이 없다고 그러기도 그렇고 또 예. 거기는 그 IT 기술이 또 발전돼 있어서 네. 뭐 영화 산업도 발전돼 있어서 뭐 혼재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제 그 얘기할 수 없는 나라잖아요. 네네. 그러나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1956년도는 아주 못 살고 물론 이제 우리 6.25 전쟁에 어떤 의료진을 보낸 그 기술력이 뭐 있다고 하는데 뭐 그런 특정 부분 빼고는 네. 어떤 그런 기반이 없던 시절이죠. 인도가. 그런데 이런 국가에서 뭘 만들었습니까? 또 여기도 웃기는 게 그러면 네. 설계를 누가 해야 되잖아. 또 독일에서 박사님들이 옵니까? 그 또 아이러니하게도 예. 그 메사추세츠 박사를 또 초빙해서. 네, 그래요? 그러니까 ME 109.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FW 190. 네, 190하고 또 쌍벽을 이루는 독일 네. 나치 독일의 전투기. 메사추세츠. 190. 예. 109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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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그 메사추세츠 박사를 이제 초빙해서 만든 전투기가 네. HF24. HF24. 예. 예. 그래서 1956년도에 이제 완성을 시켜서 이제 이거는 또 양산까지 가요. 실전 배치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엔진은 이제 좀 추력이 약하고 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네. 제대로 이제 뭐 전투기로서 써먹기보다는 그 지상 공격기로서 이제 좀 그 전쟁에 투입을 해보는데 네. 그렇게 뭐 아주 뭐 대서특별할 만한 어떤 전투기는 아니고 근데 이쪽은 이제 완성을 시켰다는 게 그 실전 배치를 했다는 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생각할 게 1956년도면은 참 우리도 그걸 이제 뉴스로 접하면서 많이 놀랐죠. 야, 저기도 못 사는데 야. 땅만 넓고 저희가 자국산 전투기를 개발해서 그런 국가에서 전투기 개발을 시도했고 완성해서 양산까지 했다. 예. 야,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그 네. 식민지 이제 인도도 이제 영국에 이제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는데 네.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르헨티나는 이제 어떤 유럽에서 유입된 그 어떤 이민 세력들이 이제 해서 어떤 그 마인드나 어떤 그 백인 그 섞여 있는 백인들이 또 그런 이제 주도하는 게 네. 아무래도 이제 유럽에 어떤 그게 이제 정서가 있으니까 뭐 좀 일이 좀 되다가 때려친 거지만은 인도는 또 영국의 어떤 그 흐름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엔진을 영국제를 뭐 이렇게 도입을 해서 한다든지. 네네. 그래서 좀 연관이 있는 거죠. 아주 없을 수는 없고. 아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나치 독일의 박사 두 사람들이 각각 흩어져서 자기 실업작을 면하려고 이제 가서 설계를 해주고 그다음에 폐암 직전에 제트 전투기를 이제 시도를 해봤는데 완성 안 된 거를 못한 거를 또 이제 여기 가서 한번 자기들이 실험을 해보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옛날에 성공한 케이스는 HF24 마루우투 이름이 마루우투. 마루우투. 알았지 마루우투. 예. 마루시 알았지. 예, 예. 그래서 이제 1950년대는 이게 인도가 이제 이렇게 상징적으로 하나 이제 이렇게 해주고 전 세계 보여주고 그러면서 1960년대 접어들면서 네. 이 또 박사님들이 서로 또 교류를 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를 들어 그 나라에서 이렇게 쿨투탕크 불렀으면은
또 서로지간 어떻게 해가지고 네네. 같은 그 나치 독일 치하의 경쟁은 또 했지만 설계자로서 경쟁했지만은 네네. 또 그 중심에 있는 제3 국가들이 이제 이거 좀 뭐가 부족한데 저 박사한테 한번 물어봐 뭐 이런 식으로 그 박사한테 또 물어보고 해서 완성되는 게 있고 이제 그렇게 HF24가 그렇게 해서 완성된 거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이제 또 다른 제3 국가가 있습니다. 60년대 들어오면 어디입니까? 이집트. 이집트. 근데 이집트도 시도를 하는 거예요. 자국산 와, 전투기. 이집트가? 네, 그 당시에. 오. 1960년대 초반에. 근데 이집트도 맨 땅에 이제 헤딩하는 격이기 때문에 네. 뭔가 배후 세력, 국가도 있어야 되고 박사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게 이제 이집트의 경우는 이제 배후 국가는 저기 스페인. 배후 국가가 스페인이라고요? 네, 스페인의 항공 사람이 이제 어떤 그 개입을 하는데 네. 정확히는 여기도 이제 스페인도 나치 독일하고 친했거든 그 당시에 2차 대전 때. 예. 그걸 지지하는 입장이었거든. 예. 뭐 공식적으로 같이 뭐 참전은 뭐 이렇게 안 했지만. 그 유럽 쪽에서는 안 했지만은 그래서 이 스페인이 그 배경이 돼주죠. 이집트한테 이제 기존의 훈련기를 면허 생산을 뭐 유도를 한다든지 뭐 중동 훈련기 뭐 그냥 제트기 흉내내는 훈련기 스페인산이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이제 HA200이라는 게 있거든. HA200. 예, 그 대문자가 HA200.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면허 생산을 주고받다가 야 그러면 한 단계 높은 전투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훈련기에서 전투기로. 예, 그래서 HA300이라는 거. 아. 번호가 하나 더 네네네. 높아요. 단위가. 네. 근데 그 디자인 그 개념이나 컨셉을 보면은 HF24 그 인도의 마루트 네. 하고 좀 유사해요. 뭐 그러니까 랜딩 기어가 이렇게 우리가 제트 전투기 이렇게 수평 이렇게 랜딩 기어가 이렇게 되는데 얘는 이렇게 마치 좀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곡선 처리한 거라든지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은 예, 그래서 자료 사진을 이제 보여주겠지만은 네. 그래서 유사한 면이 있고 그렇게 해서 1964년도 3월 7일 날 네. HA300이 완성돼서 이제 공개가 되죠. 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설계를 직접 먼저 이렇게 수행을 주도한 거는 쿨트당크 박사가.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완성이 안 되니까 또 실업자가 된 거잖아. 뭔가 인센티브도 없고 예. 완성이 안 된 거니까 예. 양산돼야 뭐 인센티브 생기고 뭐 그걸 감독 관리도 해주고 하는 거 뒷일을 예. 봤을 텐데 이게 또 중단되니까 또 옮겨야 되는 거야 또 나라를 또 찾아서. 그래서 이제 간 게 이집트예요. 그래서 이집트 가서 또 인도 사업도 좀 이렇게 같이 좀 교류도 해주고 기술 어떤 보조도 좀 해주고. 예. 그래서 HF24가 먼저 완성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완성된 게 이집트의 HA300. 이름이 그래서 헤르완. 헤르완 HA300. 네, 대문자 HA300. 근데 이 디자인을 보면 참 날렵하게 예쁘게 좀 뽑혔어요. 뭐 제가 볼 때는 좀 별로예요. 그런 디자인 별로예요. 뭐 이미 1960년대 들어오면은 미국의 뭐 센츄리 시리즈뿐만 아니라 팬텀 시대인데. 그렇죠. 그다음에 러시아, 소련 같은 경우는 이제 미그 23까지 이제 뭐 SU-15가 먼저 왔으니까 아주 그 날렵한 뾰족한 전투기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네. 좀 뭐 디자인은 그렇게 뭐 제가 볼 때는 조금 뒤처지죠. 그럼 이 헤르완 HA300 이 전투기가 지금까지 이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역시 이제 자금 문제가 있고 역시나. 네, 어떤 추진력 뭐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자기네가 어떤 그걸 계속 끌고 나가야겠다는 뒷받침이 계속 뒷받침이란 게 돼야 되는데. 이제 예산 배정도 잘해야 되고 예. 그 돈도 있어야 되는데 돈의 어떤 경제력 때문에 이제 경제력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 예산, 네네. 국방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 뒷받침 이렇게 차례차례 받침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안 된 거지. 그래서 이 뭐 그 당시에 이집트라는 게 또 지금하고 이집트하고 또 틀리기 때문에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 국가 네. 경제력이. 그래서 의도는 좋았는데 또 다시 여기도 그냥 비행기 껍데기만 완성해놓고 그냥 포기 중단. 그럼 제대로 된 양산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당시 소비에트 연방이 야 내가 전투기 거의 공짜로 주다시피 하는데 뭐하러 네가 만들어? 그러니까 내 거 내가 가져다 써 그냥 편하게. 그런 게 좀 개입을 항상 하는 거죠. 그랬군요. 뭐 근데 인도의 경우만 이제 저기죠. 그냥 의지를 세게 가지고 최초의 양산 양산까지 이어진. 대량 배치는 아닌데 네. 양산까지 이어진 게 이제 HF24 마루트. 그럼 이집트도 시제기로 끝나버렸고. 뭐 거의 아르헨티나의 경우와 비슷하죠. 그렇군요.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럼 이외 국가들이 또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아르헨티나, 인도, 이집트를 이제 말씀드렸어요. 차례대로 40년대 말 후반, 60년대 중반에 인도, 60년대 초반에 이집트까지 말씀드려서 네.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우리가 이제 지켜볼 때 대한민국 지켜볼 때는 정말 쟤들은 좀 뭔 생각으로 전투기를 저렇게 하려고 할까 지역별로 네.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해당 관계자들은 이제 국방 관계자들은 신경 썼겠지만 또 일반인들은 큰 관심이 없었을 거고 상당히 우리도 못 살 때니까 그래서 이제 60년대까지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네. 물론 이제 그
4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말까지는 뭐 전통적인 전투기 개발국들은 뭐 왕성하게 만들어서 수출도 하고 뭐 양산 배치하고. 근데 제3국가에서는 이렇게 이제 흐지부지. 자, 그러면 이제 70년대로 이제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70년대 보면은 대표적인 게 먼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어렸을 때 놀랬던 게 이스라엘이 자국산 전투기 만들었다는 그 뉴스를 봤을 때 신문으로 크필 예. 1974년도 예. 많이 놀랐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아니 이스라엘이 그 당시 이스라엘 다 옛날 이스라엘, 그러니까 옛날이죠 기준이. 네. 아니 무슨 기술이 있다고 전쟁 수행하기 급급한 나라가 미국에 원조 받아서 74년도니까 네네. 언제 전투기를 이렇게 개발해서 완성시켰대? 그래서 참 뭡니까? 내가 받아줄 수 없다. 내 마음에는 받아줄 수 없다. 받아들이기 힘들었군요. 그래서 1974년대 크피리가 나오고 이것은 결국 양산 다 배치돼서 오늘까지도 이제 콜롬비아 공군이 운영하고 있죠. 네네네. 그게 이제 노화돼서 뭐 크랙이 생겨서 항공기가 이제 언제 출하할지 모른다. 그런 불안감이 있는데도 보유를 19대를 가지고 있고 이 대체기로서 우리 F-50이 이제 F-50 개량형이죠. 네. 상당히 유력하다고 하는데 더 두고 봐야 되겠고. 네네. 근데 이 콜롬비아도 이 크피를 대체하기 위해서 라팔 전투기를 생각을 했는데 너무 비싸. 너무 비싸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차선책으로 우리 F-50 블록 20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다고. 아직 결정은 안 났죠. 결론이 안 났죠. 예. 그리고 이제 참고로 크필 전투기는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양산 배치를 이제 하는데 원하는 성능이 뭐 이렇게 전투기로서 안 나오다 보니까 뭐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랜 게 사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군이 이거를 없애버린 지는 꽤 됐고, 뭐 20여 년 전에 없애버렸고, 그러니까 그냥 보관 전투기로. 그리고 이제 일부러 끄집어서 이렇게 자기네 IAI 공장에서 그걸 업그레이드해서 수출한 걸 있었고, 그게 이제 콜롬비아 공군이 산 대표적인 경우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크피르가 이제 그 기술을 또 팔아먹어요. 남아공에. 그래요? 1986년에. 남아공에. 그런 이제 그 트렌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뭐 미국의 무기나 뭐 아니면 이제 전투기 조달이 안 되는 나라를 해서 남아공이 이제 그런 금수 조치를 받은 나라였거든. 그 흑인을 이제 엄청나게 차별하는 정책을 이제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전투기 금수 조치를 받아서 살 수가 없었던 한때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986년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기술을 받아서 그 유사 거의 같은 전투기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치타. 이름이 또 왜 치타입니까? 치타입니다. 요즘에 제가 이런 제목을 얘기하면 내가 그냥 갑자기 놀래 그냥. 재밌어요 제목들이 아주. 그 치타예요, 그 치타. 예, 그 치타. 예. 그러니까 저기 유사품이죠. 한 바퀴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뭐 스위스 거쳐서 뭐 이스라엘 거쳐서 이제 남아공까지 가는 유사 제품들. 정확히 얘기하면 크피르의 유사품이란 얘기죠. 엔진은 또 이거는 또 팬텀 아닙니까? 팬텀. 얘는 또 프랑스제를 또 어떻게 또 해가지고. 그래요? 크피르의 엔진이 팬텀 엔진 아니었습니까? 남아공에 J79 엔진이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또 어떻게 조달을 한 거야, 만든 거야 또. 프랑스제? 네, 아타 그 시리즈 있어요. 치타의 아타의 엔진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 또 그렇게 들어가 엔진을 또 조달해서. 엔진은 또 아타야. 그러니까 원래 있죠 프랑스제로. 어떻게 해서 조달해서 조립을 한 거죠. 예. 아니면 옛날 전투기를 다 뜯어가지고 제조를 할 수 있는 거. 야 기술 좋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프랑스가 뒤로 어떻게 저기 하는 거죠. 그냥 몰라 하고 빼돌려 이렇게 팔 수도 있는 거지. 그런 부품으로 이게 다 분해된 거로 해서 팔 수는 있는 거니까. 자 아무튼 남아공까지 왔는데 그 이후에 또 근데 그 이유를 이제 얘기하기 전에 다시 이제 70년대로 돌아가서 네네네. 또 다른 나라가 이제 또 전투기 개발을 시도를 하죠. 어디입니까? 다시 또 인도예요, 또 이번에. 또 인도예요? 그러니까 HF-24 마루트 전투기가 시원찮으니까 이게 전투기라기보다는 그냥 대지 공격기, 지상 공격기 수준밖에 안 되니까 설계가 아주 매끈한 게 아니었으니까 야, 요거를 대체하는 뭐 또 전투기 없겠냐. 우리가 근데 국내에서 만들어 보자. 근데 이번에는 이제 뭐 그런 그 유명한 나치 독일의 박사들은 다 이제 뭐 사라지고 아니면 완전 은퇴하고 없으니까 시간이 또 흘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70년대 되면서 영국으로 찾아가죠. 근데 그건 또 재밌는 게 영국 갔더니 니네들 의도는 알겠는데 뭐 줄 게 있나? 우리가 도와줄 게 있나 했더니 이제 뭐 좀 견제를 한 게 있었죠. 그냥 우리 전투기 사다 써. 영국제는 유럽제 갖다 사다 쓰면 되지 뭐 이걸 개발하려고 그래. 근데 그래도 우리는 좀 자존심 있어서 개발해야 되겠어. 하다 보니까 자 그럼 내가 장부 좀 뒤져보지. 이렇게 딱 보니까 영국 공군이 전투기로 채택 안 한 훈련기, 고등 훈련기가 있어요. 나트라는 나트. 예, 나트. 예. 이게 그러니까 영국 공군에서는 이렇게 대접을 제대로 못 받고 훈련기로만 쓰고 고개 비행단 그런 걸로 쓰고. 네네. 이걸 내가 판권을 팔아버릴까? 그러니까 라이센스가 아닌
설계 그 뭐 판권을 그냥 줘버릴까? 아예 넘기겠다. 넘겨버릴까? 돈 좀 받을까? 그 넘겨요 실제로. 넘겨요. 그러니까 또 전통적으로 또 미안한 것도 있잖아. 그 식민지 뭐 예. 많이 뽑아 먹었잖아 영국, 네. 인도. 그래서 이제 나트를 이제 주는데 가져와서 좀 이렇게 좀 뜯어 고치면서 전투기답게 좀 이렇게 다듬어서 나온 이름이 네. 아지트. 아지트. 이렇게 좋아하셔. 이름들이 너무 재밌어요. 뭐 풀키에다가 무슨 뭐 치타, 치타에다가 네, 마루후투, 나트에다가 아지트. 아지트까지. 참. 그래서 이게 나온 시기가 75년도. 공개된 게 전 세계. 근데 이제 먼저 번에 이제 인도는 그 HF-24를 하고 왔기 때문에 쟤들 노력이 참 대단하다. 조금 유연하게 좀 개발은 했겠어요. 그러니까 영국산을 가져와다가 이제 다듬었으니까. 네네. 근데 이게 워낙 또 비행기가 작고 그리고 이제 뭐 조종석도 비좁고 이제 이 승무원들 조종사들의 어떤 그 환경도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전투기라도. 네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좀 악평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미 시대는 완전히 저기죠. 고성능 전투기 마 2급의 어떤 BVR, 비욘드 비주얼 레인저, 먼 거리에 전투할 수 있는 거 미사일 쏴서 격추하는 시대로 돌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저 거의 뭐 아음석 수준의 고 아음석 수준의 전투기가 이렇게 뭐 미사일도 제대로 못 달고 좋은 미사일 못 달고 훈련기를 또 가져왔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1인승으로 이제 만들고 이제 재개조를 한 거죠. 우리 그 저기처럼 LH 뭐 하여튼 뭐 그런 것처럼 LH 뭐 그런 비슷한 개념이. 개념이. 판권을 사왔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것도 역시 하는 보조 전투기를 쓴 거지 주력 전투기는 이제 끼지 못하고. 역시 인도 공군도 주력 전투기는 이제 러시아제로만 이제 영국제 좀 일부 섞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70년대는 어쨌든 이렇게 등장을 꼽아는 주죠 전력에. 해보긴 했는데 그게 또 잘 안 됐고 그래서 결국 성능이 이렇게 고성능으로 안 나온 거죠. 러시아제나 뭐 이런 걸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고. 주력은 이제 원래 그렇게 돼 있고 인도는. 그래서 70년대는 그렇게 해서 마무리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70년대 초반부터 이제 자주국방의 기치를 이제 올리면서 자 이제 대한민국으로 온 겁니까 다시? 그 대한민국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걸 보면서 70년대 초중반에 저렇게 못 사는 나라들이 땅만 크고 못 사는 나라들도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시도를 하는데 우리는 하면 안 돼?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계획을 세우죠. 그 먼 훗날을 바라본 거예요. 지금의 이제 그 한 50년 이후에. 그걸 이제 정책 입안을 70년대 뭐 74년 5년도에 정책 입안을 이제 한 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꿈을 갖는 거. 우리가 단계적으로 국가 경제력을 발전시키고 기술을 받아서 아니면 이제 설계를 어떻게 해서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그 길을 걸어보겠다. 그렇게 시도를 해서 이제 미국에 이제 타진을 하죠. 우리가 국산 전투기 가지면 안 되겠냐. 근데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키워는 줄 건데 그렇게 유도는 할 건데 동맹국으로서 키워는 드릴게. 언젠가는 쟤들도 전투기를 좀 자체 생산을 해서 우리한테 우리 그 미국의 국방의 전방의 기지 나라로서의 도움을 받아야 그러니까 어떤 전초병으로서의 역할이 좀 필요하니까 길게 긴 로드맵으로 생각을 해요 미국도. 근데 딱 그 단계 70년대 중반에 보면은 되게 저기거든 없거든 기술이 맨땅이거든. 그러면 이거를 키워줘야 되는 거 단계적으로 뭔가 자기들이 이렇게 하나씩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되게 급하거든. 그러면서 이제 어떨 때는 이제 그런 거 가지고 회의할 때 그 당시나 뭐 80년대나 반미 성향이 나올 수 있는 거야. 쟤들 뭐 우리한테 뽀아마 먹으려고 그러지. 뭐 주는 게 없어. 불행만 먹고 베트남전 참전시켜서 불행만 먹고 뽀아 먹으려고 그러지. 이거 뭐 기술 제대로 안 주네 처음부터. 근데 이게 있어요. 좀 좋게 미국 좋게 얘기하면은 교수 입장에서는 학생이 최소한 뭐 조교 정도는 올라와야 되잖아 능력이 뭐 공부도 좀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뭐 좀 지식도 좀 이렇게 쌓아야 되고 논문도 좀 쓸 줄 알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본 거지 미국에서는. 지금 바로 안 돼 쟤들. 그런데 옆에 나라 대만 지금 이제 선거 있었잖아요. 대만을 먼저 그렇게 키워줍니다. 대만을 먼저 키워줘요. 왜 대만을 먼저 키워주죠? 뭐 그 당시에는 이제 더 친분이 더 있었지. 물론 나중에 78년대 버리긴 하지만은 5, 60년대는 되게 끈끈했었거든. 그 어떤 정서가 남아 있어서 야 이거 뭐 전투기를 대만도 자체적으로 가져야 되지 않겠어? 중국이 그 당시 중공이 뭐 미그 21을 이제 어떤 그 카피 생산도 J7이죠 저번에 얘기한. 그 시도를 하니까 그거를 어떤 어떤 대등하게 만들려면은 밸런스 잡으려면은 일단 대만도 전투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면허 생산권을 주는 게 그 바로 F5. 그게 타이거 2죠? F5 E 타이거 2. F5 E하고 복제형 F. 그래서 타이거 2라고 그러죠. 2. 그래서 면허 생산을 먼저 대만이 이제 거기다 면허권을 주죠.
그러니까 이제 한 300대 이상을 만들어요 대만이 먼저. 면허 생산으로. 미그 11 J7을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뭐 자체 생산한 건 아니었고. 아니 기반을 이제 순서를 이제 가르치는 거야. 그리고 이 조립이라는 것도 해봐야 전체적인 구조. 그러니까 단계별로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하루 아침에 안 되는 거죠. 예. 항공기 산업이라는 게 전투기 특히 전투기는. 중국집 가면은 맨 처음에 이 양파부터 이렇게 써는 것처럼. 예.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거부터 가르치는 거죠. 야 면허 생산권 줄 테니까 조립을 내가 원자재를 보내면 엔진이나 뭐 이렇게 레이더를 보내면 다 잘 조립을 해봐. 그렇게 해서 면허 생산을 잘 해요. 300대 이상을 만들어. 자 대만은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 그런데 그거를 대한민국은 이제 대한민국도 그걸 본 거야. 옆에 보니까 일본은 또 자체 전투기 뭐 개발을 이제 하고 있으니까 저 정도는 내가 안 되는데 대만을 보니까 좀 쟤들도 하고 있단 말이야. 쟤는 또 면허 생산 하고 있네. 우린 뭐야? 우리도 뭐 이렇게 최소한 뭐가 돼야 되는데. 근데 욕심을 내요. 또 그 당시 정부에서 처음부터 F-16을 면허 생산을 처음부터 아무런 기반도 없는데. 그게 이 박정희 대통령 살아계시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마음을 결심을 하고 이제 독려를 하고 조직을 만든 게 ADD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무기 개발해라. 그걸 이제 그거를 추진을 이제 본격적으로 돌입을 한 시절 75년도 76년도. 그 카이다는 나중에 생겼어요 또. 예, 그때는 아니고 네, ADD만 설립됐던 시기죠. ADD가 이제 본격 예. 이제 뭐 무기 개발을 이제 시도를 이제 시작을 할 때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수준을 보니까 아닌데 욕심은 또 앞서니까 F-16 면허 생산. 예. 뭐 저 서유럽의 4개국처럼. 그러니까 미국에서 볼 때는 얘들 왜 이래? 내가 순서가 있는데 다 이 음식 만들어도 순서가 있는데 너무 앞서가네. 그래서 이제 좋게 타이르지. 지금 그거 아니야. 좀만 기다려. 전투기도 지금 숫자도 모자란데. 그래. 일단은 내가 외상으로 저 FMS 옛날 FMS 돈 빌려주는 유상차관 FMS 그 당시에. 예. 그래서 돈을 빌려줄 테니까 일단 전투기 숫자부터 좀 채워라. 내가 직판을 할 테니까 직구를 해라. 직구를. 내가 외상으로 해줄게. 긁어줄게. 할부해줄게. 그게 바로 지금 직도입 F5 EF. 네네. 우리는 이제 그 직도입을 해버린가. 그러면서 그때 막 주구장창 사왔죠. 많이 사왔지. 그러면서 비행단이 막 늘어나지. 전투 비행단이. 네네네. 그래서 일단 숫자부터 채우게 해. 미국에서는 숫자 채워 해가지고. 근데도 이제 우리는 욕심이 많으니까. 우리는 아씨 이거 갖고 안 돼. 모자라. 그런 와중에 또 1년 사이에 이제 저기 된 거죠. 또 계약을 이제 곧 또 75년대 동시에 또 해준 게 그럼 내가 팬텀기 내가 판매해 줄 테니까 이것도 외상으로 사. 일단 숫자부터 늘려. 그래서 F5 EF하고 F4E가 그때 직구 해서 이제 들어왔는데 몇 달 있으면 이제 그 팬텀이 나가시죠. 팬텀 원께서 이제 그만두시죠. 예, 6월에 나가십니다. 예. 그래서 F5 EF하고 F4E를 직구하는 때 집중을 시켜 미국이. 유상차가 이렇게 다 돈 지원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우리 또 협상을 해. 그래도 나 만들어야 돼요. 필요해. 그래갖고 이제 근데 뭐 너 기종이 너 F16이라면 그러면 F16이 안 되면 A10까지 요구를 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미국이 A10까지도. 이거 최신 공격기인데. 그럼 좋아. A7 콜세어 2 그거라도. 근데 그건 단종시킬 예정이었거든. 그러니까 이걸 면허 생산 이것도 주기도 애매하고. 애매한 거고. 그것도 이게 사실상 이제 현대적인 폭격기거든 사실은. 네네네. 모양은 전투기 같은데. 예. 그래서 다 거절당해. F16부터 하나씩 다 거절돼. 너 지금 그럴 때 아닌데 왜 그래? 왜 이렇게 욕심을 내? 양파 좀 더 썰어. 좀 더 해. 더 설거지도 하고. 그것도 기본기야 기본기. 정리 정도 잘하시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79년대 서거하시지 총 맞고. 그 완성을 못해. 협상을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봐야 되는데 못 보고 돌아가시면서 서거하시면서 이제 그 영화 지금 서울의 그게 지금 다들 이제 아실 거고 내용을. 예. 그게 이제 79년에서 80년 사이죠. 네네네. 그 전투기 어떤 흐름에 우리가 도입사에서. 네네. 그리고 미국은 이제 그 전후로 해서 정확한 시기 날짜는 모르겠는데 그 시점에 미국이 이제 우리한테 너희도 이제는 F5 EF 면허 생산 한번 해볼래? 그게 이제 카터 정부 때인데. 대만이 이제 어느 정도 끝나가니까 이쪽에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또 너도 한번 해볼래? 근데 이제 미국의 그 군산복합차라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데 방산제 회사 노스롭사를 또 이제 한번 또 더 마지막 한번 또 끝발을 보여주니까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서 또 동시에 전력 증강 그다음에 한국의 항공산업의 기반을 이제 닦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제공호를 만들게 됐군요. 네, 제공화 이제 오죠. 그 컴포넌트가 와서 우리가 조립을 이제 대한항공에서 81년부터 이제 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82년도 9월 9일인가 그거를 이제 그 당시에 뭐 과학동안가에서 처음 봤지. 화보에서 집에 들어가다가 이제 서점에서 이렇게 봤지. 우리가 전투기가 나왔어. 근데 이거 F5 EF인데 복자형인데 근데 이렇게 빨갛게 칠했어? 무슨 뭐 대만 전투기야? 뭐 이러면서 집에 이제 내가
귀가한 기억이 나. 네. 82년도 9월 9일. 82년. 네. 어. 그래서 면허 생산 단계로 들어가서 이제 기반을 그때 사실 땄죠. 그 뭔가 맛을 보는 거지 전투기라는 게 뭔지, 전투기 조립이 뭔지를 이제 1982년부터 86년까지 생산을 해요. 아 이제 면을 좀 만지게 됐군요. 그러니까 면허 생산 단계를 이제 돌입을 한 거죠. 근데도 그 와중에도 우리는 또 F-16이 면허 생산 그런 게 안 되면 빨리 물건 달라고 그랬어. 빨리. 그러니까 도입하는 것도 안 되면은 우리가 그 조립 생산 안 되면은 그러면 직구라도 빨리 해달라게 F-16도 아주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동시에 이제 우리 전투기 그 개발하는 문제, 네. 그다음에 도입하는 문제가 동시에 이제 이렇게 동시 진행이 되는 거죠. 동시에 뒤밀었구나. 욕심을 이제 다 부린 거죠. 예. 그랬더니 미국이 이게 한반도 그 군사력 먼저 고성능 전투기를 대한민국이 가지면은 북한이 또 대대적인 전력 증강의 빌미를 준다. 그게 일종의 뭐 저기죠. 1950년 전 그 남침 그 유발시킨 그런 원리. 내가 먼저 이 대한민국 군사력을 증강시키면 안 된다는 거. 상대방한테 빌미를 준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런 부분을 우려했네요. 그렇게 해서 그 버티다가 레이건 정부 이제 들어서서 또 이제 분류죠 미국으로 역사적으로 보시면. 네네. 그러고서 이제 또 이제 좀 더 몇 년만 기다려 해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한 게 F-16 지금의 드디어. PBU. 예, PBU. 그게 들어온 게 86년도죠. 86년부터 90년까지. 네. 뒤늦게 받았죠. 그래서 기종은 또 처음에는 F-16 AB로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F-16 CD로 바뀌는데 후기형으로, 네. 중후기형으로. 근데 그 와중에 1980년대 얘기입니다. 이제부터는. 네. 그렇게 해서 KF-5로 면허 생산하는 와중에 1985년도에 처음으로 네. 아 진짜 우리 국산 전투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는 면허 생산도 하는데. 그래서 기본 그 계획이 입안은 돼요. 입안이 됩니까? 네. 이 제공어 KF-5의 후속 전투기를 우리 손으로 좀 만들면 안 될까? 경전투기.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돼서 입안은 되고 가장 기본 개념이 85년대.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착수. 그러니까 제도적인 착수는 그 소위 그 우리 FX 최초의 FX 우리 돈으로 전투기를 사는 네. 돈을 빌려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예산, 우리가 돈 번 돈으로 우리 경제력으로 사는 떳떳하게. 그게 처음에 이제 FX 사업이라 해서 네. 지금의 이제 KF-16 사업이 이제 88년에 시작되죠. 본격적으로. 88 올림픽이 있었던 그때 전투기 등급은 이거는 이제 미디엄급 전투기죠 사실. 로우급도 아니고 하이급도 아니에요. 미디엄급. 미디엄급을 이제 껴넣기 시작하는 거죠 공군 전력에. 네네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KF-16이 이제 당선이 되는데 네. 처음에는 FA-18 됐다가 근데 이제 그 양대 그 회사들이 네. KF-16은 그 당시에 회사 이름은 제너럴 다이나믹스. 네네네네. 그다음에 FA-18 호넷 그 레가시 호넷은 그 당시는 맥도날드 더글라스. 예, 지금은 다 보잉사지만은 예. 그렇게 해서 경쟁시켜서 여러 가지 조건이 이제 어우러지다가 기본 그 당시 처음으로 절충 교육이나 이제 옵셋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요구를 해서 그 조건을 이제 받아서 이제 당선된 게 KF-16. 근데 거기에 이제 포함된 게 우리가 요구해서 이제 어떤 승인을 받은 게 한국형 경전투기 개발에 적극 지원을 하겠다. 그런 이제 문서화돼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래서 1991년도에 이제 기종이 바뀌면서 3월달에 네. 3월 26일인가 바뀌면서 그 내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한테 이제 공개, 일반 국민들한테 공개되기 시작한 게 예. 1992년도 코엑스에서 방산 전시회가 있었거든요. 7월달에. 네네. 그때 이제 그 컨셉 소형 모급들이 등장해요. 지금의 전시회처럼. 근데 그 당시에 그 모급으로 나왔던 게 네, 이름이 KTX. KTX. 열차가 아닌 KTX. 예예. 2. 2. 네. 근데 또 그거를 그 당시에 92년도 7월 달에도 경쟁 관계였어요. 대한항공하고 삼성항공. 네, 그 당시에 통합되기 전이니까. 그래서 KTX1은 지금의 KT1이고. 네. 그러니까 자체 개발한 거고. 완전히 자체 개발한 거고. 2는 이제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의 선정된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완성시키는 경전투기. 물론 처음에는 이제 그게 바로 지금 T-50인데. 그렇죠. 지금 T-50 숫자가 뭐 제한 지금 얼마 안 되고 그 단종된 거예요. 그거는 네네. 생산 이제 안 해요. 안 하죠. 순수 훈련기는. 네네. 그래서 지금 다 FA-50으로 통합된 거고 이름 자체고 성능이 다 하나로 딱 통합 정리된 거고. 물론 네. TA-50 블록 2도 사실은 FA-50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시작이 된 게 지금의 이제 T-50 사업이죠. 그래서 진입을 한 거예요. 그 전투기에 완벽한 제트 그러니까, 전투기 개발에 진입을 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면허 생산. 그러니까 조립 면허 생산이 단순 조립이에요. 네. 그건 이제 KF-5. KF-5. 근데 이것도 전문 용어가 있어. 단순 조립 생산의 전문 용어는 네. 녹다운. 녹다운. 뭐 케어 시키는 녹다운. 예, 그러니까요.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녹다운.
그 다음 단계가 KF-16 완전한 면허 생산. 일부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해서 갖다 끼우는 그 규격을 맞춰서 생산해서. 네. 그 다음 단계가 사실 미국과 합작 공동 개발한 T50. T50. 네. 아. 그래서 이제 T50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능숙한 조교 단계에 올라간 거지. 야, 드디어 조교가 이제 됐네. 교수가 되기 교수 시험을 통과하기. 네. 그래서 이제 교수에 이제 오르는 자리가 이제 KF-11이다 이거죠. 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순간에 KF-21을 만들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제3국가들이 이렇게 몇 나라 안 되지만은 그걸 지켜보면서 특히 이제 74년도 크피를 보면서 상당히 자극을 받았다는 것도 있었어요. 아. 그 당시 정부가 저 나라도 이렇게 기술력, 정신력은 좋은데 정신력과 전투력이 좋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죠. 네네. 정신력과 전투력이 좋은 저 나라도 저렇게 전투기를 미국에 도움받은 미국제 엔진을 가서 네. 프랑스제 껍데기를 해가지고 합해가지고 만드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 있냐 해보자. 근데 너무 기반이 없다 보니까 또 예, 미국이 예.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았고 우리 지금 같은 그런 국산 전투기에 대한 그러니까 역사적인 시기별로 이제 어떤 그 태평양 지역에 대한 그 안보 문제를 이제 미국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간을 이제 한 개 한 개 거치면서 하나씩 거치면서 오늘날에 온 거죠. 오늘날의 KF-21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왔군요. 거의 뭐 50년 이상의 이제 시간이 그러니까요. 소요된 거죠. 예, 70년대부터 시작을 했었으니까 그 부푼 야망, 목표를 가지고. 네. 그래서 뭐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제 개인적인 뭐 어떤 이렇게 일방적인 신문 같은 것만 보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최근에 이제 2017년부터 18년부터 관련된 논문들이 많이 공개가 됐어요. 아. 그 논문을 제가 뭐 여러 차례 읽고서 이제 머리에 담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네, 출처는 다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지금까지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1940년대부터 시작됐던 이 제트 전투기를 만들던 주류 국가, 미국, 캐나다, 그리고 유럽권 국가, 러시아, 중국. 중국 그리고 또 일본도 이제 나중에 만들게 됐는데 그 외에 비주류 국가인 아르헨티나, 인도, 이집트, 이스라엘 그리고 남아공 제대로 된 제트 전투기를 시도를 하긴 했으나 완벽하게 완성 못했네요. 그에 반면에 지금 대한민국의 KF-21은 지금 너무 잘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조롭게 개발 이제 끝내고 나면은 수출 시장에서 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누차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점에 가서 2030년대 초반 그때 가서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수출 시장에서 네. 많지가 않아요. 이미 옛날 구형 전투기 다 사라진 상태고 그다음에 생산 유지되고 있는 게 몇 개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전도유망하다. 그러니까 개발을 차분하게 잘 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 그 이제 의도를 많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이렇게 전 세계적인 이런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거기다가 저희가 엊그제 방송했던 라팔, 네. 이 프랑스 전투기를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라팔 전투기를 지금 전 세계에서 이만한 전투기가 없기 때문에 이걸 어쩔 수 없이 도입할 수밖에 없는 없죠.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2030년대 그 다음에 그 바톤 터치를 받는 거는 우리나라가 된다 이거죠. 그거를 바톤 터치하는 거 이제 한계가 있죠. 라팔도 팔릴 때까지 팔리고 그러니까요. 앞으로 이게 미래가 유망한 전투기는 아니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구형화되잖아요. 네네네. 뭐 센서나 시스템이. 예. 반면에 우리 전투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신생 진입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전투기이기 때문에. 네, 진입할 전투기 KF-21이 있지만 바로 이전에 FA-50 네. 경전투기 그것도 이제 저기죠. 업그레이드가 됐잖아. 지금 되고 있잖아. 지금 완벽한 완성형으로 해서 지금 전 세계 국가 몇몇 국가들에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선택의 여지가 또 없는 게 F-50도 마찬가지인 게 현재 예를 들어서 이집트 공군을 이제 보시면 그 전력 구성을 보면은 파키스탄 공군은 이제 중국제로 해결이 되는데 이집트가 이제 또 문제예요. 그 비싼 라팔만 계속 살 수가 없거든. 그렇죠. 뭐 유로파이터라든지 그다음 뭐 미국이 스텔스를 파는 건 아닐 테고. 그다음에는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부터 24년, 25년 가면은 그 이집트 공군의 예를 들어서 F-16 전투기가 노후화가 이제 상당히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구형 F-16이에요. 최신형도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레이더 성능도 한계가 있고 무장도 한계가 있고. 예. 그러면 그게 240대를 지금 갖고 있다는데 예를 들어서 그걸 뭘로 대체할 거냐? 만만한 전투기가 뭐냐? 근데 또 군사 원조, 어떤 군사 자금을 또 미국 돈에 의존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저번에 이제 SU-35를 주문했다 파기시켰는데 네. 그 정치적인 입장, 어떤 외교적 입장이 그러기 때문에 그 상태, 현재 이집트가 그런 상태를 어떤 유지를 한다면은 대체 전투기, 물론 이제 라팔 주문한 건 별개고 하이급으로 이제 치고 네. 어떤 미디엄급이나 그 밑에 또 뭐 그 훈련기가 이제 알파 제트에 있어서 그건 또 일단은 FA-50을 발주한다 그러는데 문제는 F-16이거든요. 그다음에 미라지 5 그거를 과연 앞으로
뭐로 대체할 거냐? 언제까지 쓸 것인가? 그리고 그건 무엇으로 대체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F-50 뭐 블록 20 정도는 뭐 36대를 발주한다 하더라도 네. 또 다른 전투기는 결국 KF-21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때 가면 라팔이 아니라 바로 이 전 세계에서 주도권을 잡을 전투기가 바로 KF-21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집트와 같은 나라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관계를 따져보면 이제 우리가 공을 많이 들이고 있죠, 이집트에. 야, 저희가 방송을 시작할 때 오늘의 주제는 이 KF-21을 만들고 있는 대한민국 정말 대단한 나라다. 이걸로 시작했는데 이 전체적인 어떤 안 대표님의 설명을 찬찬히 잘 들어보니까 정말 대한민국이 대단한 국가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거를 완성을 그러니까 최종 완성을 블록 3까지 현재 계획된 거는 블록 3까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KF-XX라고 할 수 있고 이거를 정부 차원에서 좀 잘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 제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미국의 전폭적인 정부 차원의 지지를 받고 지금 전 세계 최강의 전투기 회사가 된 록히드 마틴. 네, 그것처럼 뭐 정부의 적극적인 전폭적인 지지, 지원, 네. 성원이 다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요. 확 밀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 지원까지도. 네. 그 수출 시장도 열어주고 다 찾아가면서 같이 찾아보고 열어주고 정부 차원에서 이제 응원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좀 도움을 줘야 되죠. 예.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많죠. 예. 많죠. 지금 뭐 여러 지금 문제들로 지금 어질어질한데 하여튼 할 일이 많죠. 예. 예, 국방 차원의 이 문제들 지금 정부 차원에서 신경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한 국뽕이 뭔지 특히 네. 그 전투기 개발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진정한 국뽕을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설명을 쫙 드린 거예요. 이런 맞아요. 이게 진정한 국뽕입니다. 배경이 어떻게 됐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현재 오늘날에 이르고 있었는지. 예, 아직 수출도 안 되고 거론만 된 걸 수출된다라고 떠들거나 그리고 완성이 안 된 것을 완성됐다라고 떠드는 그런 국뽕 방송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저희는 이제 한 단계 높여서 네, 수출이 왜 될 수밖에 없는지, 왜 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을 드린 거고. 맞아요. 그것이 슈퍼소닉 TV가 바라보는 어떤 이상적인 네. 채널 성격입니다. 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클릭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 안승범 대표님, 저 소닉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